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사실 재판을 해보면은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 일단 기소가 되면은 정말 다툼이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분석해보기로 유일하게 이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에서는 유독 그 무죄 추정의 법리를 설치하면서 피고인이 좀 의심은 간다. 하지만 정말 나쁜 생각이었으면 그걸 썼겠지. 근데 왜 그대로 있을까? 연락처를 어디다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처가 없는데 어떻게 연락할까? 10,000원, 20,000원짜리를 이 사람이 과연 굳이 별다른 경제적 가치도 없는 상당한 소액의 그런 물품을 굳이 그걸 잘 쓰려고 가져왔을까? 이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나쁘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직장 다니고 더 좋은 물건 집에 많은데 이런 것들을 주요 연고를 설치하면서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피고인에게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의 심증을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아주 소액의 동전 지갑이라든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1,000원, 2,000원 또는 마트나 백화점이나 식품 코너에서 아주 소액의 물건이나 물품, 식료품이나 아니면은 쇼핑하고 놔두고 간 쇼핑백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죠? 지나가는데 아닌 사람들은 혹시 누가 이거를 잃어버렸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 그대로 만약에 마트나 백화점이면 고객센터에 바로 갖다 드리죠.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걸 바로 고객센터나 또는 길에서 주웠으면 보통은 이제 우체통에 넣죠. 맡기지 않고 또는 우체통에 넣지 않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 주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으로 가져오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성립하는 범죄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거예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절도죄도 아닌 것이 횡령죄도 아닌 것이 약간 그 중간적 성격을 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길에서 뭔가를 주웠다. 마트에서 뭔가를 주웠다. 근데 그게 주인이 잃어버려서 주인이 어디다 놨든지 인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져갔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검토되는데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서 경찰들은 와서 간단하게 조사 받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기소유예로 선처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피의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기관에 통보가 되고 또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이 따르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참고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기소된 이후에는 법정에서는 무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일선에서 마주치는 대상은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거는 어차피 처벌되니까 변호사도 필요 없고 반성문 써서 내세요. 이렇게 합의 보세요. 이런 경우에 거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최종적인 판단권자는 판사인 것이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말만 믿고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에 가서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와 어떤 논거로 점유이탈물 횡령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물건을 가져갔다는 행위 그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통상 요즘에는 CCTV가 너무나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안 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행위는 했다. 그럼 뭐냐? 내가 나쁜 뜻으로 한 거 아니다. 이게 바로 불법 영득의사예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누군가에 이렇게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 그럼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남의 신분증 어디다 쓰고 지갑도 허름한 지갑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불법 영득의사라는 것은 그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사용할 그런 생각을 말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며칠 흘러서 집에 그냥 놔두게 됐다.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행위는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어떻게 못한다. 그건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나는 나쁜 뜻 내가 그걸 가져가서 내가 그냥 그걸 사용하거나 처분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기준은 기본적으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는 건데 세부적인 논거로는 물품이 비교적 소액이다. 예를 들면은 애들 문방구에서 쓰는 애기들용 문방구 지갑 같은 거 그런 거 가져와서 어디다 쓰겠어요? 물품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사정. 그다음에 발견한 후에 경찰이 연락 올 때까지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두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본인한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 예를 들면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집을 새로 사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거야. 또는 사업장을 새로 옮기면서 공장 짓는 공사를 했던 거야. 그래서 본집에 있지를 못하고 어디 인천 강화도에 들어가서 한 달 있었다. 이런 특수한 사정. 또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맨날 야근하고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었다.
예를 들면 뭐 컨설팅 회사 다니고 뭐 회계사나 세무사인데 하필 그때가 부가세 신고 기간이어가지고 도저히 이걸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사정이 증명되면은 또 이 불법행위 의사가 없다라고 판결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그거를 사용할 생각으로 내 집에 가져왔다면은 사용했어야지. 하다못해 당근마켓에서 팔 수도 있었어. 뭔가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집에다 그냥 놔두기만 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상에서 뭔가를 주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거는 고객센터 갖다 주면 되니까 사실 좀 변명하기가 살짝 옹색한 부분도 있는데 길거리에서 주었을 때, 그럴 때는 지갑에 신분증이 들어있다고 해도 그건 그냥 주민등록번호랑 이름이 나오는 거지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적혀있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어디다 연락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못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부피가 크다 그러면 우체통에 넣기도 좀 뭐하고, 그리고 사실은 막상 뭐를 딱 주면은 이거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된다는 생각 잘 못해요. 이런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정말 옹색한 거는 마트나 백화점처럼 고객센터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고객센터 우리 상식이잖아요. 저도 예를 들면은 뭐 이마트 갔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고객센터로 가자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상식인데 왜 그걸 굳이 안 하고 집에 가져왔을까? 이게 약간 옹색하긴 한데 제가 최근에 했던 판결에서도 이렇게 마트에서 고객센터에 안 갖다 주고 집에 가져와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법행위 의사가 없다고 무죄가 나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법원에 갔을 경우에는 무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뭐 물론 언제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죄 사례 소개를 해볼게요. 한 1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중고가로 1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뭐 루이비통 지갑하고 현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있는 파우치 클러치라고 하나요? 이런 상태를 길거리에서 주운 거예요. 길거리에서 주웠어요. 근데 한 20일 정도를 안 갖다 두고 그냥 집에다 놔뒀어. 이 사람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결론은 무죄가 나왔어요. 그 무죄의 논거를 보면 20일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이,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도저히 이거를 신경 쓸 수가 없었고, 그리고 물론 뭐 중고긴 하지만 명품 지갑이랑 안에 100만 원 정도 현금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불법행위 의사로 가져왔으면 썼어야 정상이야. 근데 쓰지도 않았고 그대로 모셔놨다. 또는 나쁜 뜻으로 가져왔으면은 여러분 어때? 본능적으로 증거 인멸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이거 혹시 문제될 것 같다 싶으면은 핸드폰도 지우고 영상도 지우고 카톡 지우고 물건은 어때요? 버려. 근데 이 사람은 그대로 그냥 놔뒀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나쁜 뜻으로 가져온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봐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사실 재판을 해보면은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 일단 기소가 되면은 정말 다툼이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분석해보기로 유일하게 이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에서는 유독 그 무죄 추정의 법리를 설치하면서 피고인이 좀 의심은 간다. 하지만 정말 나쁜 생각이었으면 그걸 썼겠지. 근데 왜 그대로 있을까? 연락처를 어디다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처가 없는데 어떻게 연락할까? 10,000원, 20,000원짜리를 이 사람이 과연 굳이 별다른 경제적 가치도 없는 상당한 소액의 그런 물품을 굳이 그걸 자기가 쓰려고 가져왔을까? 이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나쁘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직장 다니고 더 좋은 물건 집에 많은데, 이런 것들을 주요 연고를 설치하면서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피고인에게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의 심증을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하신다면 본인에게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좀 대처를 올바로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